일시 부동산 대책의 수혜를 얻으면서 앞으로 신규 재개발이 지정이 돼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공부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입니다. 드디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완료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정말 지역을 소멸시키고 또한 거주지로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쳤던 철도가 지하화가 됐을 때는 그 지역 자체, 특히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엄청난 부가가치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내용과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조 투자 미친 개발 법안 통과 서울 완전히 뒤집을 놀라운 정책. 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 서울 시내 철도가 다니는 그런 지상철도가 다니는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의선 철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상으로 노후화된 철길과 지역을 단절했던 이런 철길들이 지하화가 되면서 정말 멋스러운 공원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제가 용산에 살아서 저녁마다 공동역과 서강대역까지 걸어 다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면서 주변 지역으로는 정말 MZ세들이 좋아하는 카페라든지 음식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주변에 정말 찾아가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에 따라서 기피시설에서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방문하고 찾게 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큰 변화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입니다. 바로 좌측편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개발되는 지역이고요. 많은 지상철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지상철도가 다녀서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지만 북부 역세권역의 넓은 부지는 이렇게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마이스타운으로 개발이 되고요. 지상의 철도 같은 경우는 공원화, 녹지축이 됨으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늘 방문하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철도 지하화 구간, 서울 지역을 좀 알아볼 텐데요. 도봉산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경원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울역에서 구로까지 또 당정까지의 경부선, 구로에서 인천까지의 경부선이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부선과 경의선이 지하화가 됐을 때는 이런 철도가 다니는 지역에 엄청난 부동산의 가치가 변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핵심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새롭게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될 수만은 없겠죠.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장점은 지금 철도가 다닌 지상철이 다니는 지역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 환경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소음과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했던 지역들이 지하화가 되면 획기적으로 변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주거, 상업, 공원이 복합적으로 개발된다고 했을 때는 집가 상승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가 1, 2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비 조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50조에서 60조 규모의 전체를 다 지하화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의 구상은 철도 지하화를 하고 역세권역의 유휴 부지를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해서 그 사업비를 지하화 사업에 충당한다라는 계획으로 스타트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즉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을 지어서 분양을 해도 분양가가 높지 않거나 그렇게 높은 그런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비 조달이 힘들어진다. 그 얘기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입지가 떨어진 지역의 철도 지하화는 굉장히 사업이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 그런 시범 지역의 개발은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철도 지하 사업의 가장 시범 지역 어디냐? 바로 서울역과 용산역이 바로 시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은 바로 서울역과 용산역을 아우르는 바로 용산 지역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두 번째로 해외사를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되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볼 텐데요. 해외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적인 지역, 바로 프랑스에 있는 리브고슈 지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리브고슈가 프랑스의 남서부에 있으면서 90년대까지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은 면적의 거의 40-50% 지역들이 이 철길이 지상철로 다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 이상의 전철과 기차가 다니는 교통의 요충지였지만 지상철도가 다님으로 해서 도시가 단절이 되고요. 주변 지역이 그런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도 가장 집값이 싼 지역으로 바로 평가가 받던 지역이 리브고슈였는데요. 15년 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의 리브고슈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로 낙후된 슬럼화된 철도가 다니는 지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도 지하화와 지상 데크를 통해서 공원이 만들어졌고요. 공원과 이런 호수, 강변, 주변 지역으로는 상업 업무시설과 주거시설들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도심 재생을 통해서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순히 철길이 공원으로만 된 게 아니고 상업 업무시설이 35%, 주거시설이 약 30%, 또 학교도 들어왔습니다. 10%, 도로와 녹지가 25%로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는 파리에서도 젊은이들이 살고 싶고 가장 일하고 싶은 지역, 그리고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바로 리브고슈다. 이런 해외 사료를 봤어도 앞으로 서울 역세권이나 영등포권역이나 이런 대규모 지상철도가 지하화가 되고 공원과 녹지추, 상업 업무, 주거시설이 혼합돼서 개발이 됐을 때는 정말로 그 지역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부동산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최대 수요과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의 중심, 바로 용산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용산역, 바로 이마트와 용산역이고요. 항공사진을 보시면 상부에 데크가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업 업무시설과 공원이 되겠죠. 철길 같은 경우 좁기 때문에 공원이 되고 여기가 바로 삼각지입니다.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고 여기가 캠프키 부지 역세권 개발, 위로 올라가시면 서울역 남부, 서울역 북부, 서울 역세권입니다. 이 지역은 철도 지중화 사업의 시범 지역으로서 국가 상징거리와 맞물려서 개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용산역 국제업무단지 아래쪽으로는 국제업무단지와 전자상가 부지 개발 또한 있기 때문에 향후 철도 지하 사업의 가장 시범 지역으로서 선도적으로 개발이 될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유스지 복합 개발, 바로 드래곤시티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 지금은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지역이 첨단 IT 밸리로 바뀔 예정이고요. 여기 바로 국제업무단지, 드래곤시티 호텔, 용산 이마트와 용산역이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또 전자상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확정돼서 용적률 800에서 1000%의 메머드급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중간에 있는 남영역세권과 캠프킴 부지 또한 최고층 화이트 조닝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 발 맞춰서 남영역과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메머드급 상업 업무 주거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공원길과 용산 공원까지 연결됐을 때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국가상징거리 바로 서울역입니다. 경부선 라인 지하와 공원 사업이 되고요.
바로 공원이 됩니다. 캠프킴 부지의 복합사업 개발 보시는 것처럼 녹지축으로 연결되면서 용산역 북부, 남부 개발 사업, 서울역 남부와 북부도 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역과 캠프킴 남영역, 용산역과 국제업무단지, 또 전자상가 부지의 복합시설 개발, 거기에 용산 민족공원까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거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철도 지하 사업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다.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바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남부 역세권도 개발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경부선 라인이 좁은 철길은 공원항, 또 남영 역세권과 캠프킴 부지가 바로 여기 있죠. 삼각지 역세권, 그리고 용산 역세권, 전자상가, 국제업무단지, 원효로 라인의 재개발, 서부이촌동의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또 용산 웨이를 통한 용산 민족공원과 남산 타워까지 연결이 되면 바로 남산과 민족공원의 녹지축,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전자상가 부지, 또 만초천 또한 복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상징 거리로서의 그런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지역이 바로 어디다? 용산입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최대 수혜지가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 국가상징 거리와 발 맞춰서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 또 남영역의 캠프킴 부지 개발이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천지가 개벽될 지역이고요. 용산, 앞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탄생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시범지역과 최대 수혜지역 어디다? 바로 용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 북부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 경부선 지하화, 캠프킴, 전자상가,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이슈가 바로 철도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서울역과 남영, 용산역, 국제업무단지, 국가상징거리와 맞물려서 서울의 랜드마크, 마지막으로 일시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2024년 일시부동산 대책뿐만 아니고 철도 지하화 사업과 용산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정책의 최대 수혜 지역, 바로 용산이고요. 용산,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하지만 용산이 지역도 굉장히 넓고 다양한 개발 사업, 또 투자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부동산 대책의 수혜를 얻으면서 앞으로 신규 재개발이 지정이 돼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공부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통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시범지역 어디다? 용산 역세권과 남영,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경부선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고 또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좋은 투자 기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